저는 이제 30살에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해갖고요. 청년 창업자인데 올해 이제 40이 됐습니다. 약 11년 동안 사회적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낀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국가에서 이제 자꾸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담당자들은 사회적 기업 제품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걸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걸 찾기도 일일이 찾기도 번거롭고 또 사회적 기업 제품이 때때로는 품질이 안 좋은 것도 많고 그에 대한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어서 경상북도하고 같이 이제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라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로를 지원해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길지 않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생소한데요. 사회적 기업이 뭐냐고 한다면 일반 기업들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요. 이런 인지하기가 낯선 단어인데 이제 사회적이라는 부분들이 간혹 잘못 듣기로는 사회복지적인 개념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복지기관과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지금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들은 복지기관들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형태에 대한 일자리를 복지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 사회적 기업은 일시적입니다. 한 5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해서 스스로 자립하게끔 해서 일자리를 늘게끔 만드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행위를 만드는 기업들을 만드는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런 비영리 사회복지법인과의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취약계층,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혹은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보존이나 지역의 이제 농가들의 소득 보존이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 하는 역할들이고요. 사회적 기업에 정부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하는 목표는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제 점점 이제 일자리 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런 공동체 기업들이 육성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그것은 지역에 생산되는 원재료를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면서 일자리까지 만드는 지역 단위 기업들을 만들다는 그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고 윤리적 소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2010년도에 미래 키워드를 뽑은 그 순위입니다. 그래서 저 순위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이라 연계되는 윤리적 소비와 착한 소비가 7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 세대 시대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민학교 때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어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감히 국민학교 때 이 물을 어떻게 돈 주고 사 먹느냐. 근데 현재 이제 저희가 물을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해가면서 사 먹고 있습니다. 상업화가 됐죠. 그런 개념처럼 향후에 그런 윤리적 소비와 착한 소비라는 개념들이 하나의 상품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죠. 지역을 이롭게 하는 소비, 혹은 생산자를 이롭게 하는 소비들이 젊은 층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쉽게 듣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무역 커피. 같은 가격의 커피라면 이제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이 되는 커피를 사 먹겠다. 공정여행 상품과 공정 초콜릿 이런 개념들이 외국에서부터 먼저 도입되면서 생긴 거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얘기하는 얘기들이 이제 윤리적 소비. 같은 가격이면 지역을 이롭게 하는 소비 패턴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이 향후에 사회적 기업이 확대되는 방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죠, 생각보다? 몸은 긴장 안 하는데 말이 긴장이 되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윤리적 소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 패턴들이 지금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편한 거, 보다 깨끗한 거, 보다 시설이 더 좋은 걸로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경주 사례를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전부 다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이 잠시 가다 보니까 점점 중소상공인들이 붕괴되고 중소상공인들이 붕괴되는 자리를 더 많은 대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지역에서 소비되는 모든 돈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경주시를 관광하는 100명의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박 3일 혹은 1박 2일 동안 1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어떤 소비를 하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교통, 이제 뭐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교통의 20% 소이고요. 숙박은 전부 다 요즘 어디 자겠습니까? 하나콘도, 호텔, 이런 데 아니면 안 잡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데 자겠죠? 그러면 이제 먹거리, 먹는 거 다 어디겠습니까? 프랜차이즈의 음식점에 대한 익숙해 편하고, 왜 관광지의 음식점은 비싸고 질이 안 좋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음식점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가는 좀 테디베어 박물관이든 이런 부분들도 다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된 상업화된 시설들을 이용합니다. 왜? 깨끗하고 편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와서 쓰는 돈은 문화유적지 한 3군데 입장료하고 그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소상공인 한두 군데 정도로 쓰는 게 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주시가 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한 해에 쓰는 예산이 4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400억 돈을 들여서 관광의 90%의 매출이 서울로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뭐 그게 로얄티가 되든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점점 인식을 가지는, 이게 이제 부단 경주뿐만 아니라 제주도, 순창, 고추장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전부 다 대기업이 잠식하고 있으니까 점점 우리가 지역에 그 인재들이 전부 다 유출되고 있고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다 사진을 찍은 겁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지금 개인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상가들은 전부 다 비었고요. 그 자리를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다 잠식해 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이롭게 하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가치는 이렇습니다. 대기업에 경쟁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 혼자서는 대기업에 경쟁할 수 있는 품질력과 시설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사회적 기업을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 단위 기업을 활성화하자라는 게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거고 윤리적 소비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냐면요. 인건비를 최대 이제 50명까지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최대 50명까지 그 136만 원 최저임금의 80%, 그래서 96만 원에서 103만 원까지 임금비 지원을 5년 동안 해줍니다. 무상으로. 사업화 개발비를 3년 동안, 5년 동안 최대 3억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런 얘기들 다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도 알았다는 얘기죠. 점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인구는 서울로 편중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 활성화 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책들을 사회적 기업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들이 이런 지역에 있는 저렇게 붕괴되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대기업에 경쟁할 수 있는 틀을 갖추라라는 얘기들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이라는 도시락을 만드는 회사를 경주에서 하고 있는데요. 6천원짜리 도시락을 팔아서 9억 2천까지 팔았습니다. 올해.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제가 이제 포항 경주에서 해습 1호 도시락 업체입니다. 일반 업체들보다 더 그런 기반들이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은 부분들을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대기업에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 저희 원재료는 다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것과 지역 고용들만 해나가는. 그래 지역 단위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의 경쟁력이 확보하다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부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라는 얘기들이 또 하나의 고민 사항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시대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 기업이 100년 동안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과 윤리적 소비가 나오는 이런 정책이 나오는 기업이 정부는 최소한 OECD에 가입한 국가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이런 윤리적 소비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계화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터지면 그 풍선 효과로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한 세계가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 이제 이 얘기들이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LG와 삼성전자가 TV하고 가전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80년도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전자와 제품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의 패턴이 바뀌니까
우리 한 지역, 우리 정도 되는 지역, 모라바시현이라는 중소도시가 7개의 전자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위주로 산업이 집중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7개의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버리면 지역 자치단체가 파산을 해버리는 상태가 돼버리겠죠. 대당시 이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최소한의 그 지역 단위의 경제 주체가 30% 정도는 지역에서 공동체 기업들이 만들어서 끌어줘야 그런 다양성이라는 시장의 변화에 대한 다양성과 세계화에 대한 부분들에서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사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자치단체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의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기업에 유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역의 다양성 있는 지역 단위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거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도 그 조선업이 1위일 때는 MBC 뉴스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제도에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물고 다닌다는 그런 광고들이, 뉴스들이 심상치 않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시장 점유율이 바뀌었다는 사유로 인해서 거제도가 거의 매일 뉴스가 그 숙박업소, 음식업종이 다 문 닫고 있다, 폐업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산업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면 그 지역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대두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럽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한 지역의 30%, 그러면 이제 경주시는 1조 원 정도 예산을 씁니다. 예산의 30% 정도를 사회적 기업, 지역 기업에게만 소유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 원료를 대고,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학교 급식에 대고, 학교 급식에서 문화 서비스, 교육과 이런 농산물까지 전반적인 그 원재료의 순환을 사회적 기업끼리 만들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 구매를 해주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고용 인력들도 그 기업이 한 30%의 시장을 잡게끔 만드는 것. 그러면 뭐 어떠냐면, 국제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문제가 안 생겨요. 세계화 속에서도 그런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적게 된다는 얘기들이.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영덕군이 경제적으로 경제 자립도가 높고 건강해져야 경상북도가 건강하고, 경상북도가 건강해져야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야 세계화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보여주려면 기초자치단체부터에 대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힘들이 이런 지역 단위의 기업들을 육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도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경상북도를 벗어나는, 혹은 대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 일반 기업들에게, 대기업에게 나가는 예산들을 좀 줄여보자. 적어도 경북 안에서에 대한 우리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지출, 윤리적 소비,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린 정부 평가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인식이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과 관이 맞춰서 한번 발전시켜보자라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이제 경북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입니다.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만드는 회사들이고요. 안동에 있는 유은복지재단, 그 새싹을 생산하는데, 새싹이 전국 시장 점유율 3위인 회사고요. 매출액은 25억 정도가 됩니다. 칠곡의 제일산업이라는 종이컵 만드는 회사고요. 시장 점유율도 저기도 한 3, 4위 정도 되고, 매출액은 70억 단위가 됩니다. 지금 카리타스 보호작업장은 뭐 복사용지하고 화장품 생산하는 곳이고, 희망세상 보호작업장도 가구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매출액이 한 40억 정도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활 근로자들을 고용을 해서 시설 관리를 해주는 회사들입니다. 드림앤 해피워크와 행복한 일터가 되는데요. 지금 영덕에도 두드름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를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학교 시장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청소, 관리, 건물 관리, 이런 시설 업종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서비스,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종 복지 서비스들이 생겨요. 산후도우미부터 시작해서 그런 장기요양 서비스까지 하는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런 경력단절 여성이나 고령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6차 산업화가 되는 농업에 대한 선진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영농조합법인 안국봉이라는 회사가 이제 같이 하고 연계하는 회사가 흑사랑 영농조합법인인데, 이 회사가 설립 3년 만에 사회적 기업 지정을 통해서
지금 매출액 35억 정도 되는 회사로 성장됐습니다. GAP 인증 마크도 받고, 이제 여기 이제 농정에 대해서 하시는 부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산업이 농업 아니면 죽는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6차 산업이든 농림 예산을 받든 이렇게 받습니다. 시설비 지원을 받은 곳에서 무조건 사회적 기업을 지정시켜서 인건비 지원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시설비만 줘갖고는 도저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부처 간 협업 사업이죠. 그러니까 농림부 예산을 받은 10억 가지고 건물을 짓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할 수 인력까지 지원해주고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하는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통해서 농촌 개발 사업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아직 영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한 사례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되면 이런 기업들이 커지면 이제 저희같이 도시락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기업들의 원재료들을 확대시켜주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영덕에서도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은데 이 많은 자원들을 조금 더 서비스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강구 시장하고 난리가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이제 대기업들이 와서 호텔을 짓거나 콘도를 짓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이 많아지면 관광객이 많아지는 것만큼에 대한 낙수 효과가 지역에 생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되는 거죠. 지금 해양 관광 자원 컨텐츠라는 것들, 뭐 요트라든지 뭐 이런 주변에 이제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 기업화가 돼서 주민들이 이제 관광 자원이나 문화 서비스 업종에서에 대한 육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걱정도 되긴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본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정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넣어놨죠.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된다는 사항들을 넣어놨고요. 이 사항이 공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공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표를 해야 되고 실적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효 중이고 통과가 되면 의무 비율 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안에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느냐는 앞에 전자 얘기죠.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부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걸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중앙 정부의 방향들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 실적이고요. 실은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종합상사가 2016년 동안 물건을 팔았던 90%의 기관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A, B, C 등급을 내면서 기관장의 인사가 결정이 되고 혹은 성과금에 대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공기업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 제품이나 뭐 장애인기업의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니까 그렇고요. 근데 자치단체에는 이제 행정자치부의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비율, 총 지출의 구매액 중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 비율을 평가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절차는 직접 구매와 간접 구매가 있습니다. 직접 구매는 이제 그런 직접 발주나 나라장터나 조달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간접 구매는 뭐냐면 군청에 만일 식당이 있다. 식당을 위탁 주면서 위탁사를 사회적 기업을 안 줘도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직 사회적 기업이 성장되지 못했다면 일반 기업들에게 주면서 계약서에 원재료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계약서 이행 사안을 넣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받으면 간접 구매에도 구매액을 총액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간접 구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재정 시스템에서 2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집계가 됩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시면 어느 부서에서 누군가가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체크를 해놓겠죠. 그거는 다 자동 실적 집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지 않으셔도 자동 집계됩니다. 네. 지금 사회적 기업이 그러면 한계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브랜드를 가치를 갖추겠죠. 사업개발비를 계속 5년간 3억을 지원해주니까 브랜드는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과 이런 것들이 구성이 안 되면 판매를 못하니까 상품의 품질까지는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 안 되는 것들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행위들이 만드는 것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잘 만들면서 잘 팔기까지가 힘들다 보니까 제품을 잘 만드는 데 집중하면 이것을 팔아주는 기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사안들 때문에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달에 출범했고요. 71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하는 목적은 지속적인 시장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종합상사에서 만들어주고 판매해주고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부분들이죠. 그 구매하시는 그 담당자분들께서 제일 답답해하는 게 사회적 기업 제품이 질이 너무나 안 좋다. 못 믿겠다. 좋아, 좋은 기업인 거 좋고 윤리 수업이 좋은데 못 믿겠다. 이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저희같이 이제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가 생기면 저희가 조합원사의 물건을 보내드리고 한데 반품하거나 제품의 품질이 안 좋은 것까지 저희가 다시 다 책임지겠다는 보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은 이 품질이 안 좋은 조합원사들은 다 퇴출시켜 나가면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믿고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들겠다는 부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사회적 기업 협력망을 구축해 놨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선순환 구조가 나오려면 100개의 사회적 기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안동이 약 40개 정도, 포항이 35개 정도로 이제 성장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죠. 제조부터 농식품, 시설관리, 체험, 공연, 돌봄 이런 전반적인 산업이 골고루 구성되고 원재료들을 구매해줘야 한 지역의 뭐 시장, 지역 공동체 기업의 시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대행해서 구매 지원을 해드린다는 얘기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 생산품 중에 지금 가장 흔하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사용지하고 토너하고 전산용품하고 사무용품하고 주방용품하고 산업안전용품이 제일 구매하기가 쉬운 제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사회적 기업이면서 중증 장애인이면서 중소기업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 번 구매하시면 세 가지 구매 실적을 다 획득하시게 되죠. 사회적 기업 구매액으로 평가되고 장애인, 중증 장애인 생산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구매를 하시고 싶다 하면 종합상사를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필요한 대로 사회적 기업이든 그런 장애인 기업이든 저희가 물품들을 다 중개 연결을 해드리겠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지금 여기 영덕에서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드림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청소 관리를 하는데 청소 관리 용역을 못 넘기시면 제발 그 세제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그런 그 핸드타올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소모품이라도 지금 영덕에 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좀 이용해 달라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을 복사용지부터 시작해서 봉투까지 가구까지 이런 제품들을 다 구매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류를 나누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면서 여성 기업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했는데 여성 기업 구매 실적까지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CCTV 공사라든지 PC 렌탈이라든지 사무용품을 취급하면 나오라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을 중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그 스카프하고 이런 부분들이어서 구매가 그렇게 많이 생길 수는 없고요. 밑에 보셨던 두드림이라는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과 사회적 기업 인증 마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독, 방역, 청소가 아니더라도 소모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뭐 손세정제부터 시작해서 핸드타올과 화장지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 기업에게 저희 뭐 두드림이라는 회사를 전화하기도 힘들다 하시면 전화번호를 간결하게 해서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에 얘기해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두드림을 연결해서 납품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내에 생산되는 사회적 기업 71개소의 사회적 기업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죄송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책자의 3분의 2는 사회적 기업 직접 생산품이 아닙니다. 3분의 2는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그 CCTV 공사를 하는 사회적 기업은 원재료를 어떻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CCTV 공사를 하는 게 일자리 늘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모품들은 저희가 사와서 외부에서 사와서 조달하는데요.
이게 안 되면 71개 조합원사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수요에 대한 제품들을 납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생산품의 원재료가 되는 성급까지에 대한 제품들을 저희가 책자에 2,500가지로 담아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그 영업 판매를 지원하고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 요청하시는 수요에 맞춰서 품질 보증까지 이어가겠다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거의 분기별이죠. 연에 한 4회 정도에서 그런 지역에 생산되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공문들을 안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종합상사가 현장에서 움직이다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김천혁신도시 같은 곳에 이제 도시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시설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이 거기에 입주를 그런 그 용역을 홍보를 하고 싶은데 혁신도시에서 사회적 기업이 뭐냐 도대체 한 공무원분들 중에 95%는 사회적 기업이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회적 기업 뭐냐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럴 때에도 이제 저희가 도청에 사회적 경제과에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김천혁신도시의 기관들 리스트를 내서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안내를 해갖고 계약이 성사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원래 사회적 경제과가 신설됐던 이유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 중요 시책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영덕군에서도 이렇게 지금 자치단체에서 업무 담당자를 모아서 교육하는 게 경상북도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역에서 회계 담당자만 몰아서 한번 한 적도 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한 건 처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 제품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안내해야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담당 부서의 의지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뭐 나우의 CCTV 공사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축사 선진화, 뭐 농업 선진화 정책에서 CCTV를 설치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구매를 할 수 있겠고 이 구매액이 모이면 영덕에서도 영덕 내에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데는 그런 공공기관의 구매들이 마중물이 돼주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설명회를 계속해서 요청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 선물 세트를 이제 도에서 이제 공문을 뿌리고 다 각 해당 부처에 안내를 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은 아직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그 제품들이나 구획 구성들이 아직 그렇게 알차고 굉장히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알찬 내용, 그럼 사업의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보정해 드릴 수 있지만 내용이 그렇게 굉장히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뭐 저게 이제 오미자 김 같은 게 문경의 이제 6차 산업이니까 해썹과 이런 게 연계돼서 만들어진 상품인데 오미자 김과 토끼 감빵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1만 원대 상품 중에 이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는 이제 건시래기 세트와 사과 생즙, 양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표고버섯, 장수나물 세트랑 감식초, 그다음에 이제 청도 반시, 그다음에 이제 울진에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이제 건어물 세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덕도 어떻게 보면 복숭아가 유명하죠. 그다음에 배도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건어물도 유명하죠. 대게도 유명한데 이거를 파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산하는 생산자는 많은데 이거를 사회적 기업화해서 우선 구매를 하는 다양성이 부족한 부분들이죠. 지금 이런 제품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들과 연계해서 제품을 좀 확대시키는 부분들, 가격을 낮추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구매를 통해서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역의 각 부처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새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거나 지속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다 하면 군에 좀 소개시켜서 갖고 사회적 기업화로 만드는 것들, 이게 중앙 국비 사업입니다. 80%가 국비 나오고 지방비가 70%가 국비가 나오고 도비 9%에 지방비 21%를 하면 사회적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사회적 기업화로 하시는데도 조금 그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덕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는 3개입니다. 두드름이라는 청소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오시다 보면 입구에 있는
그 영덕주주라고 막걸리를 생산하고 전통주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2016년도에 지금 2017년도에 지정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힐링송 농장이라고 이제 그 오디 발효하고 잼하고 이런 부분들과 체험 상품을 하고 6차 산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체고 해썹도 거의 갖춰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은 원래 사회적 기업 영덕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업무를 저희가 와서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면서 안타까운 점은 굉장히 좋은 시설들, 해썹을 인정받은 시설들이 몇 개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 특화된 작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중앙정부 사업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상사가 계속 연결해서 영덕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덕에서 인정사회적 기업으로 유일하게 활약하고 있는 두드림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확대를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네, 저희 책자에 보시면 저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얘기하시면 어떤 제품이든지 구매를 해드리는데, 단 너무 소액인 금액들을 구매를 하시면 아직 어려울 수도 있고요. 택배를 이용하든지 직배송을 이용하든지 저희가 응대를 해드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아직 많은 제품들을 구성하지 않은 거라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해서 통해서 그런 신뢰성이 있는 제품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이 그냥 착한 기업으로 남지 않고 그 품질과 서비스까지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를 항상 지원해 주시고 같이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얘기들이 그 사회적 기업을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거나 또 이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들이 늘어나거나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거나 소상공인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사회적 기업화로 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에 모든 초등학교 앞에 국민학교 앞에 문방구가 3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문방구를 보면 다 없어지고 대형 문방구 1개로 통폐합됩니다. 그게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그러니까 세탁소도 그래야 되겠고요.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이런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고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지역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적 기업을 너무 저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